앞으로 2주 후 최종 우승팀이 가려지는 액션 토너먼트 2014 윈터. 승자조 결승이 펼쳐진 던파 부문의 개인전에서는 정상천이 우승을 거두고 최종 결승전에 올랐는데요. 결승에서 조신영만은 피하고 싶다는 정상천. 과연 누구와 결승전에서 맞붙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대장전에서는 왕의귀환이 위너를 2대0으로 완파하고 결승전에 진출. 5천만 원 상금을 꼭 타가겠다는 포부를 다짐했네요. 또한 사이퍼즈 부문에서는 필승이 제니스 스톰엑스를 3대1로 격파하고 최종 결승 자리에 올랐는데요. 2월 24일 강림팀과 최후의 결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제 LOL도 여성시대. 오프라인 예선전을 마치고 드디어 8강 첫 경기를 앞둔 레이디스 리그. 온깃릿의 명예를 건 여성 출연자들의 활약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는 2월 15일 첫 방송에서는 키스미 레이디팀과 코어팀에 떨리는 8강 첫 경기가 펼쳐집니다. 과연 4강 티켓을 거머쥘 팀은 누가 될지 여성 유저들의 미모와 실력을 동시에 확인하세요. 생방송으로 전해드리는 게임 플러스. 안녕하세요, 권희슬입니다. 오늘도 역시 두 기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LOL이 4.2 패치를 진행하면서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 암살자 챔피언 여스카너 그리고 정글 챔피언 제라스가 리메이크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얻었는데요. 네. 뭐 스킬 효과라든가 뭐 지금 뭐 음성 대사 거기다 뭐 애니메이션 효과까지 바꿨다 그러니까 뭐 거의 새로운 챔피언이 뭐 등장했다고 해도 뭐 좀 다를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뭐 LOL 같은 경우는 사실 주기적으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117개나 챔피언이 되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새롭게 익숙해지기 전에 챔피언이 막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좀 피로감을 호소하는 부분도 그렇죠. 있었는데요. 사실 그런 것도 재밌겠지만 기존에 있는 챔피언을 이렇게 리메이크를 해갖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새 단장을 하게 되면 또 그걸 역시 또 재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패치 하나만으로도 이슈가 되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것 이상으로 특별한 소식들을 전해드릴 게임 플러스. e스포츠 별들이 한자리에 모인 시상식. 대한민국 e스포츠 대상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연예계의 유명 시상식들이 존재한다면 e스포츠계에는 대한민국 e스포츠 대상이 있다. e스포츠 별들의 축제 2013 대한민국 e스포츠 대상. e스포츠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관계자와 선수들까지 참석해 자리를 빛내줬는데요. e스포츠 스타들과 함께 시상식 현장 속에서 펼쳐진 별별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별별 이야기 하나, 시상식에 오른 베스트 드레서는 누구? 시상식 현장 속 단연 눈에 띄는 것은 드레스 차림의 온게임넷 여신들. e스포츠 대상만큼이나 드레스 경쟁도 치열했는데요. 시상식의 진리로 통하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권희슬, 정소림, 한지우. 앞에서 보는 것도 예쁜데 옆에서 보면 진짜 예뻐요. 예. 권희슬 양이 막 가장 예쁘고요. 예. 괜찮으시겠어요, 선배님? 예, 저 이제 소림 씨한테 중간줄만 남았죠. 제일 언니니까 좀 귀엽거나 저도 사실 그런 거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게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나름 그냥 우와 뭐 이런 쪽으로 가자 그랬습니다. 또한 톡톡 튀는 자신만의 매력 발산. 과감한 스타일의 드레스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살이 찐 게 이럴 땐 좋은 것 같아요. 모을 게 많다는 거. 되게 날개뼈부터 모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나래 씨가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받아주십시오. 특히나 이분의 드레스는 뭔가 특별하다는데. LOL 나미 있잖아요. 나미 스키니는 비단이너 나미 같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제가 또 나미가 주체인지 어떻게 아시고 또 코디팀에서 이렇게 비단이너 나미 컨셉으로 준비를 해주셨네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렇다면 이 중 최고의 여신 포스를 자랑한 베스트 드레서는 누구일까? 네, 우리 지우 씨가 한지우 씨가 소림 언니인 것 같아요. 몸매가 좋으세요.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민주희 씨? 저는 한 뭐 3등? 일단 지금 주의를 가겠습니다. 주의. 민주희. 이분 이기면 민주희 확정? 좋은 날에 씨가 키가 제일 크니까 이쁘더라고요. 선수들의 사랑을 독차지한 롤챔스 여신 좋은 나래가 오늘의 베스트 드레서. 투표 같은 거 한다는데 예를 들었을 때 저런 거 왜 해? 왜냐면 내가 못 받을 것 같은데. 그런데 좋네요. 게임 플러스 사랑합니다. 이런 투표 많이 해주세요. 앞으로도. 별별 이야기 둘. 오늘의 주인공 프로게이머 선수들. 시상식 현장의 또 다른 이슈는 프로게이머들의 대변신이었는데요. 선수복 입고 게임하는 익숙한 모습들은 어디로 가고 멋진 신사들이 잔뜩.
거울 보면서 괜찮다 생각했어요. 패션, 얼굴 말고 패션이요. 상 꼭 받았으면 좋겠죠. 아무래도 이번에 좀 잘했잖아요. 그래서 기대하고 왔어요. 드디어 비밀리에 시작된 리허설. 여기서 궁금증 하나. 과연 후보들은 사전에 자신의 수상 사실을 모를까? 진짜 극비예요 이게. 네, 저희도. 후보들은 후보인 줄만 알지 누구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리허설도 방금 하고 왔는데 관계자만 하고 뭐 기자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인 이렇게 들어가지 않게 해서 SK텔레콤 T1 극비인 만큼 궁금증이 더해지는 가운데 스타2 LOL 부문의 후보로 오른 쟁쟁한 선수들. 이 중에서 과연 누가 상을 받게 될지. 유상우, 배어진, 최광진, 구승빈. 다 SKT겠죠. 저는 뭐 병풍 아니에요, 솔직히. 리그 오브 레전드 원거리 딜러 최우수 선수 최광진 선수 축하드립니다. 딜러리 병풍. 저희. 다음 시즌엔 꼭 수상하시길 바랄게요. 배성웅 선수 축하드립니다. 특히 LOL 부문에서는 SKT T1 선수들이 탑을 제외한 모든 상을 휩쓰는 쾌거를 이루었는데요. 이정현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했던 만큼 많이 받아서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정원영 선수가 좀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저희 팀 SKT T1 K팀에서 4명의 선수가 받았기 때문에 전 만족을 한다고 생각 안 하고 그래도 받았으니까 위로는 되는 것 같아요. 네. 김유진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조성주 선수입니다. 이 외에도 상을 받은 수많은 선수들. 이번 시즌에도 여러분의 대활약 기대할게요. 별별 이야기 셋. 아주 특별한 상을 받은 수상자들. 시상식이 진행되는 사이 무대 뒤에서는 아주 특별한 시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림 언니. 비밀이에요. 소림 언니 눈물 빵 터뜨리려고. 이번 시상식에서 처음 등장한 특별상 부문 e스포츠 방송상. e스포츠 관련 방송에서 가장 활약했던 후보에게 주는 특별상입니다. 아 정말 네 아름다운 밤이네요. 너무 생각을 못했어. 나는 그냥 상주로 그래서. 아무나 받지 못하기에 더 기쁜 수상. 정식 해설가로서 이어서 해설로 전향한 이현우는 인기상을, 워크래프트3 장재호 선수는 우정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을 받게 돼서 대단히 감회가 새롭고 기쁘고요. 누구한테 그 수상 영광 돌리고 싶어요? 저희 집사람에게 영광을 돌려주시죠.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랑 이제 같이 늙어가시는 우리 오게임넷의 많은 PD님들 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꿈을 이룰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수상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최근 3년 사이 LOL과 같은 AOS 게임이 인기를 끌며 MMORPG 게임계는 살짝 위축되었는데요. 에오스, 아스타 등이 야심차게 출사표를 내밀었지만 흥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에 새롭게 도전장을 내미는 게임이 등장했으니 그 주인공은 바로 네오이즈 게임즈의 블레스. 개발 기간만 무려 4년. 그간 500억 원을 투자한 이 게임은 대작 리니지, 아이온, 테라 등을 만든 국내 최고의 개발진 150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프로젝트. 기존에 출시됐던 MMORPG 게임들과는 클래스가 달라도 뭔가 한참 다를 것 같은 블레스. 저희는 기본적으로 언리얼 3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요. 세계에서 최초로 그때는 랜드스케이프라고 하는 기능 등 추가적인 기술들을 도입해서 현실적인 사양에서도 최고의 그래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그래픽으로 유저들의 눈을 확 사로잡는 데 성공. 다음은 자신의 분신, 게임 속에서 직접 플레이할 캐릭터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기존 MMORPG들에서 수치를 변경하는 수준에서 거기서 인터페이스를 3D를 도입하고 직접 캐릭터를 만지는 느낌. 기존의 커스터마이징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자유도가 높은 커스터마이징을 제공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MMORPG의 핵심 콘텐츠인 PVP 역시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필드상에서 저는 이제 양대 진영, 하이랑과 우니온의 대립구도를 띄고 있기 때문에 양 진영이 필드에서 PVP도 발생할 것이고 인스턴스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PVP도 존재할 것이고요. 대규모 진영 내부에서 하우스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 어떤 커뮤니티 간의 전쟁도 발생할 것입니다.
네오이즈 게임즈에서 야심차게 기획한 블레스.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1차 클로즈 베타를 진행. 올 하반기 2, 3차 테스트를 거친 후 출격할 예정인데요. MMORPG 시장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길 기대할게요. 네, 앞선 e스포츠 시상식, 대상 시상식에서 저도 막중한 임무를 맡았지만 우리 두 기자님들께서도 수상자 선정을 직접 참여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네. 저는 그 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심사위원회가 이제 점수로 따지면 한 60% 정도 먼저 심사를 하고요. 일단 기자단이 한 40% 정도 이제 투표를 하는 게 있었는데 사실 제일 고심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저거였습니다. 이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최우수 선수상 5개 부문인데 사실 뭐 지난해 같은 경우 SK텔레콤 T1 그렇죠. K팀이 정말 휩쓸었지 않습니까? 대상도 휩쓸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진짜 5명의 선수를 어떻게 줘야 되느냐, 정말 5명을 다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고심들 사실은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은영 선수가 사실 좀 탈락이 했던 네. 것들이 좀 아쉬웠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 4명의 그 SK K팀에서 또 한 명이 사실은 그 좀 약간 뒤처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선수가 원래는 그 조금 점수가 높았는데 기자단 투표 40%에서 결국은 그 선수가 그 저 상을 받게 되면서 SK K팀이 4개를 다 갖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인기상 부분에서도 사실 클템 이현우 선수 네. 같은 경우는 선수가 아니죠. 이제 클템 이현우 해설위원 네. 같은 경우는 선수와 위원을 너무나 잘 트랜지션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았는데요. 사실 좋은 날이 씨도 사실 살짝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아쉬웠고 어쨌든 저희 게임플러스에서 상을 받으셨잖아요. 예, 그렇죠. 네. 예. 아 근데 그날은 아무래도 특별상에서 정소림 캐스터가 그 상은 굉장히 굉장히 많은 어떤 감동을 줬던 것 같아요. 좀 짠한 것 같았어요. 예, 예. 정말 그날 뭐 전용준 캐스터도 좀 이렇게 많이 좀 많이 기술이 많이 예, 보여주셨고, 옆에 계셨던 또 원희수 씨도 원희수 또 씨도, 남는 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게 동병상련의 그런 감정이 있었던 것 같고 10년을 넘게 거의 여자 캐스터로서 너무나 많은 종목을 했잖아요. 대부분 뭐 스타크래프트 한 종목을 하거나 아니면 뭐 한 종목을 하는데 정소림 캐스터 같은 경우는 너무나 다양한 종목을 하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해왔던 어떤 그런 부분이 굉장히 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날도 뭐 또 드레스도 되게 이뻤고요. 다들 권희슬 씨도 그날 입고 오셔가지고. 아, 네. 저도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베스트 드레서상에서 떨어진 건 조금 아쉽네요. 아 제가 또 거기 한 표를 던질 수 있으면 던졌을 텐데 저한테는 권한이 안 주어졌네요. 역시 네. 김 기자님, 남 기자님은 예, 저도 한 표 드렸을 겁니다. 네. 수상하신 모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바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LOL에서 아주 흥미로운 새 리그를 개막한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저희가 이번에 LOL 마스터즈에서 이제 해설을 같이 하게 됐잖아요. 네, 그렇죠. 정식으로 한번 인사드리죠. 저는 이번에 해설을 맡게 된 노페 정노철입니다. 저는 이번에 해설을 맡게 된 레퍼드 북한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해설이 맞이한 LOL 마스터즈는 어떻게 진행될지 G포커스에서 파헤쳐보자. 오늘 개막을 했는데 마침 지난주에 미디어 데이를 했더라고요. 정장도 입고 그렇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좀 약간 부럽기도 했고요. LOL 마스터즈 개막에 앞서 미디어 데이를 개최하고 각 게임단의 감독, 코치, 선수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새 리그 개막에 포부를 다졌는데 총 1억 원의 상금, 각 두 팀이 한 팀을 이루어 새로운 조합이 기대되는 7개 인단의 경합 리그 오브 레전드 마스터즈 2014. 세트별로 이제 팀이 한 팀씩 나가지만 마지막 세트에는 이제 혼합으로 이제 그렇죠. 상황을 하게 되니까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다들 엄청 많이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초점 자체를 보유하고 있는 그 연습생, 식스맨. 마스터즈에서는 이 선수들의 기량과 팀 조합이 바뀌었을 때 어떤 팀 색깔이 나는지 이런 것들 눈여겨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시너지 역할도 할 수 있고 제가 원래 있었던 낮은 팀에서도 이제 오존과의 이제 승리 결정전, 네네. 승리 결정전에서는 한번 세라프 선수가 나와서 또 대활약을 펼쳤었던 일이 있었는데 마스터즈는 아무래도 이제 한 판 한 판의 중요도보다는 이제 길게 보고 장기전이기 때문에 이런 연습생들의 실력을 한 번씩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아닐까 싶어요. 새로운 조합이 기대되는 LOL 마스터즈 2014의 대진 및 경기 예상. 대진표가 지금 나왔죠? 네, 첫 개막전이 CJ 엔투스와 지네어 그린윙스. 개막전 자체가 재밌는 게 CJ에 있었던 데크드 바이맘 선수와 이제 캡틴 잭 선수가 지네어로 이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CJ 엔투스에서 한솥밥을 먹던 그 식구들과
팀을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경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전에 있던 팀은 본인이 이기고 싶은 게 당연한 거거든요. 전에 소속해 있던 팀을 이겨야지 내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산을 넘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두 선수가 CJ의 뭔가 핵심, 이 선수는 뭐 예를 들어서 멘탈이 약하다. 그럼 저 선수를 공략하면 이긴다. 이런 약점들을 분명히 알 거거든요. 약점 캐치 잘할 수 있죠. 그걸 또 경기에 대입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CJ가 이길 것 같아요. 이게 팀들 간의 경기이기도 하지만 진해현은 아무래도 신생팀이 어떻게 보면 신생팀이기도 하고 마스터즈에 실제로 참여해본 적도 없죠. 경기 방식이 생소할 테고 또 CJ팀에 이제 새로 들어간 코코 선수가 굉장히 잘하는 거로 정평이 나 있고 실제로 제가 또 지난 시즌에 당해봤기 때문에 꿍 선수가 힘을 초반에 못 쓰더라고요. 저도 당해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코코 선수를 중심으로 CJ 프로스트가 그동안에 보여줬던 강점들을 유지해 나간다면 굉장히 운영적인 면에서나 실력적인 면에서나 압도를 하지 않을까. 굉장히 말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듣고 보니까 CJ가 이길 것 같아요. 이번 리그의 활약이 기대되는 게임단은 굉장히 기대되는 경기들이 많다고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눈여겨가는 경기들이 SKT1. 롤드컵 우승, 롤챔스 썸머 우승, 윈터 우승, SKT1. 팀이 이제 가장 경기하는 팀은 아무래도 SK팀이 아닐까. SK를 처음 하는 팀이 연승 잘라줬으면 좋겠네요. 프레임이라 할 수 있는 프란트가 빠졌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SK가 저희를 3번 연속으로 이겼거든요. 그래서 복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팀 한 팀씩. 삼성이요. 삼성 어떤 면에서? 삼성 블루팀 같은 경우에는 비시즌의 강자라고 항상 마스터즈 시즌 그리고 롤챔스가 끝난 그 직후의 시즌 그쵸. 항상 정점의 위치를 찍는 친구들이거든요. 클럽 마스터즈에서 당당히 우승을 차지한 삼성 갤럭시 오전. KTA, B가 섞인 KT. KT 팀의 멤버 구성이 KTA와에 섞인다면 이 시너지가 저는 굉장히 기대가 많이 돼요. 제가 프로 선수를 할 때도 말했던 얘기인데 그 루키 선수. 네. 저도 루키 선수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하죠. 네. 저도 그때 맞아요. 그때 솔로 랭크에서 모스트 3라는 아이디가 한창 그 활동을 할 때 네. 저거 페이커 부캐 아니냐라는 말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페이커 선수와 굉장히 스타일이 비슷하고요. 굉장히 공격적이고 잘 다루는 챔피언도 비슷하고. 그래서 그때 저희 팀에서 붙였던 별명이 있습니다. 뭐죠? 보급형 페이커. 아, 맞아요. 저희도 그렇게 붙였어요. 네, 보급형 페이커라고. 보급형 페이커라 불리는 사나이 루키 송의진. 이번 리그에서도 페이커 못지않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보자. A와 B가 혼합 매치를 하게 되면은 인색 선수의 리신을 정글러로 다시 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포지션 변화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색 선수는 제가 느끼기에는 게임을 정말 잘하는 선수예요. 네, 게임을 맞아요. 정말 잘하는 선수인데 탑라인을 그렇게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라인에서 묶여 있을 선수가 아니라 사실 정글로 가서 다시 더 활기치게 된다면 예전에 인색 그 이상의 인색이 경기에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다는 그런 아쉬움, 기대감 그런 것들이 인색 선수한테 항상 있었거든요. 포지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났는데 미디어데이 때 페이커 선수가 포지션을 바꿀 수도 있다. 탑 정글이라든가 뭐 탑 바텀이라든가 같이 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상혁 선수가 꼭 미드에 서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대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서포터를 가면은 블리츠를 참 잘하는데 한번 메라 선수처럼 끌어보고 싶어요. 근데 사실 탑에 언영 선수와 마린 선수가 있고 네, 너무 튼튼한 선수들이 너무 버티고 있네요. 단단한 라인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그냥 던져본 말이 아닐까. 충분히 그럴 여유가 있는 팀이다 보니까 그렇죠. 한 번쯤 던져보고 오히려 상대팀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쿠만두 선수와 제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뭐 그렇게 많이 아픈 거는 아니고 약간 심적인 면에서 많이 작용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내가 빠져서 도저히 답이 없으면 다시 할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과연 그렇게 빠르게 내려올까요? 바로 그렇게 막 연패를 하고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지 않을까. 그쵸. 그래서 SKT의 연승 행진은 마스터즈에서까지 쭉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깨질 것 같아요.
리그 오브 레전드 마스터즈 2014. 기존에 볼 수 없던 새로운 조합과 전력을 통해 LOL의 역사를 뒤바꿀 수 있을지 기대해본다. LOL 마스터즈가 이제 굉장히 긴 장기 리그인데 장기 리그를 하면서 매주 저희의 얼굴을 온게임넷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LOL 마스터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제 해설로 데뷔한 정노철 해설과 저 복한규 해설. 복한규 해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할게요. 네, LOL 마스터즈 각 게임단 선수들의 특별한 조합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기대가 됩니다. 예, 뭐 사실 올스타전 같은 느낌이 약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롤챔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각 팀별로 유닛에서 두 팀에서 정말 최고의 팀을 가리는 건데 이제 유닛 두 개가 합쳐서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1세트, 2세트 한 유닛이 나오고 3세트에는 묶어 나올 수 있고 뭐 포지션 파괴도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게임담에 올스타가 다 총 출동한 느낌이라서 굉장히 기분이 좀 재밌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저기 그 CJ하고 지네요. 그 개막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CJ가 이겼죠. 네, CJ가 프로스트는 졌는데 1세트에서 프로스트는 졌는데 이제 블레이즈가 2세트, 그다음에 블레이즈가 그대로 3세트에 나와서 지네어를 2대1로 이겼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포커스에서 예상하는 대로 됐네요. 네. 그래요. 예. 이제 좀 있으면 또 롤챔프 스프링이 또 시작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더 많은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과거 이제 스타크래프트 시절에 개인 리그였던 스타 리그가 있었고 그리고 단체적인 프로 리그가 같이 엮이면서 그 안에서 수많은 얘기들이 만들어졌거든요. 뭐 개인전에서 잘하던 팀 선수가 또 단체전 못하기도 하고 단체전 잘하는 선수가 또 개인전에서 못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들이 또 복합적으로 나오면서 롤챔스와 뭐 LOL 리그를 다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롤챔스와 마스터즈 리그 두 리그가 오랫동안 진행이 되는데 선수들의 체력 관리가 제일 걱정이 됩니다. 요새 감기도 유행이라고 하는데 모두 건강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문 평가단이 참여한 공식 게임 순위 G랭크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함께 보시죠. 한 주간의 게임 순위를 알아보는 G랭크 6월 둘째 주 온라인 게임 랭킹 탑 20입니다. 먼저 20위는 마비노기 영웅전, 19위는 스타크래프트2, 18위는 아스타고요, 17위는 스페셜 포스, 16위는 디아블로3입니다. PC와 콘솔 합계 누적 판매량이 무려 1,500만 장을 기록한 디아블로3. 새로운 확장팩과 PS4 버전 출시까지 앞두고 있어 순위 역시 4계단이나 상승해 16위를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15위는 메이플 스토리, 14위는 사이퍼즈가 차지했고요. 13위는 리니지2, 12위는 테라, 11위는 워크래프트3, 10위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가 차지했습니다. 디아블로3 출시와 함께 다른 국가들에서 먼저 공개됐던 TDL의 군마. 청마의 해를 맞이해 드디어 한국에 나타났습니다. 수호마를 타고 TDL이 된 기분을 느껴보세요. 다음은 9위 에오스, 8위는 스타크래프트, 7위는 던전앤파이터, 6위는 리니지입니다. 기존 플레이어 간의 대결이 주를 이루었던 공성전을 탈피. NPC가 참여하는 공성전 붉은 기사단의 진격을 업데이트한 리니지. 전체 순위가 2계단 올라 6위를 차지했습니다. 계속해서 5위는 블레이드 앤 소울, 4위는 피파 온라인 3, 3위는 서든 어택, 2위는 아이온입니다. 아이온이 플레이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 업데이트 보랏빛 혁명 신화 두 번째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업데이트의 힘인가요? 피파 온라인 3에 이어 서든 어택까지 제치며 2위까지 상승했네요. 2위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1위는 변함없는 1위 리그 오브 레전드가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게임 순위입니다. 10위는 드래곤 플라이트, 9위는 몬스터 길드리기입니다. 몬스터 길드리기 주제가 몬스터가 공개됐습니다. 몬길 열혈 유저인 4명의 뮤지션들이 참여한 힙합곡 몬스터. 직접 겪은 경험담들이 가사에 고스란히 담겨 유저들의 많은 공감을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8위는 돌아온 액션 퍼즐 패밀리, 7위는 애니팡 사천성, 6위는 애니팡2입니다. 지난주 G랭크에 처음 이름을 올린 애니팡2. 들어오기 무섭게 6위까지 등극. 많은 사랑에 힘입어 이색적인 이벤트들을 하나둘씩 선보이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다음 주 순위가 기대됩니다. 계속해서 5위는 애니팡이고요. 4위는 포코팡, 3위는 모두의 마블입니다.
1월 30일부터 힘차게 시작된 모두의 마블 전국민 대회 1회 가족의 마블 편에서 게임 해설 엄지경 위한 가족이 우승을 차지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전체 순위 2계단 상승해 다시금 왕자를 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2위는 쿠키런이 차지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번 주 1위의 주인공은? 이번 주도 변함없이 캔디 크러쉬 사가가 차지했네요. 축하드립니다. 2월 둘째 주 G랭크, 지금까지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 순이었습니다. 네, 2월 둘째 주 G랭크 함께 하셨는데요. 온라인에서는 디아블로3와 아이온의 상승세가 눈에 띄네요. 디아블로3가 4단계나 상승을 했죠. 아무래도 뭐 다음 달이죠. 다음 달 25일 뭐 확장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는 20일은 또 디아블로3 총괄 개발자인 조시 모시체라가 방한을 해가지고 디아블로3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또 제공한다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디아블로3에 대한 앞으로 기대감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디아블로를 사랑하는 유저로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 게임에서는 주춤했던 모두의 마블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VCR에서 봤듯이 이제 전 국민 대회가 사실은 다시 붐업을 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우리 어미연 가족께서도 나와서 막 우승하고 이런 거 봤는데 되게 재밌었고요. 네. 또 지난주도 3위 했던 애니팡이 또 순위가 또 상대적으로는 좀 떨어진 부분도 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그 10위까지는 크게 변동은 없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여전히 이제 겨울방학이다 보니까 새로운 신작들이 들어오게 되면 또 이렇게 순위 변동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G랭크 그 순위 결과를 기대해보면서 게임 플러스 1부는 여기까지고요. 한 주간의 간략한 이슈들을 전해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G테스터로 돌아오겠습니다. 인기가도를 달리고 있는 액션 온라인 게임 사이퍼즈. MC 허준과 오성균 해설 그리고 사이퍼즈 개발진들이 두 팔 걷어붙이고 유저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 나섰습니다. 저희가 유저분들의 어떤 바람에 응답해드릴 수 있는 프로모션을 기획하다가 그게 이제 전국 고민자랑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는 전국 고민자랑에는 4천 건에 육박하는 다양한 사연들이 접수됐는데요. 커플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게임하면서 만났다는 말 못하겠더군요. 어떻게 만났냐 물어보시면 뭐라 말씀드릴지가 고민입니다. 유저분들의 어떤 고민이나 게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귀 기울여 듣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제 발맞춰서 좀 바꿔드리는 부분도 있고 좀 더 발전적인 게임이 되기 위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고민자랑 같은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유저분들의 어떤 바람이나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들어드릴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단순한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닌 실제 유저들의 불만을 시원하게 해결해준 전국 고민자랑. 관심이 있어야 고민도 있는 법. 지금까지 행복한 고민에 빠진 사이퍼즈였습니다. 라이엇 게임즈에서 티모와 함께하는 문화유산 정찰대를 모집합니다. 이 피규어와 함께 한국문화유산 현장에 나가셔서 함께 또는 이 피규어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으셔서 이것을 이제 공유하는 그런 미션을 수행하게 되신 형태고요. 그런데 라이엇 게임즈의 문화유산 보호 활동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2012년 중반에 문화재청과 함께 한문화재 한지킴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당시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사연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서비스하는 기업으로서 이러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는 20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문화유산 정찰대. 앞으로도 한국의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대표 문화지킴이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주 블리자드의 워크래프트 3와 와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TCG 카드 게임 하스스톤을 플레이해본 G테스터 4인방. 간단해 보이지만 속속 들여다보면 고도의 전략을 필요로 하는데 하스스톤의 접근성.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하스스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철저하게 카드 게임으로 봤을 때 워크래프트 게임이 아니라 카드 게임으로 봤을 때 접근성 면에서 굉장히 좀 획기적이다라고 볼 만한 부분이 제법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가격적이죠.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사실 카드 게임은 제가 또 매직 더 게더링 굉장히 또 오랜 기간 했었는데 이게 하다 보면은 이래요. 상대방의 카드를 내가지고 내가 죽었어, 예를 들어서. 그럼 대체 왜 죽은 건지를 갖다 보기 위해서 그 카드 빼앗아가지고 읽으면 텍스트가
A4 용지 한 반 페이지에 들어갈까 아유, 뭐 이런 분위기예요. 아유, 답답해. 아유, 복잡해. 아니 뭐 발동 조건이 무슨 뭐 그 어디 뭐 어떤 특정한 타이밍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데미지도 어떤 조건에 따라 가지고 최대 10을 줄 수 있고 뭐 코인도 토스해야 되고 뭐 등등 해가지고 텍스트 있는데 그야말로 정신이 아득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냥 왠지 공부를 해야 되잖아. 왠지 우주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인데 맞아. 이 하스스톤 같은 경우에 내가 한번 당했어.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딱 해가지고 저기 무슨 카드를 냈는지 보면은 걔 텍스트가 두 줄이 거의 안 넘어가요. 그렇죠. 맞아요. 네. 대부분 텍스트 두 줄 안 나올 때 되게 이해하기가 쉬워. 맞아. 내가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거 깨닫기도 쉽고 그런 면에서는 정말 굉장히 좀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인스턴트하게 즐긴다고 해야 될까? 쉽게, 캐주얼하게 즐기기 가볍게. 정말 좋고 룰 정말 단순하죠. 예, 정말 룰이 정말 단순해요. 카드 게임 기준으로 보면은 또 그러면 일반적인 카드 게임에서 유저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덱 짜는 거. 그렇지. 덱 짜는 거에서 도대체 예를 들어 30장, 최대 30장의 카드면은 그 중에서 크리처는 몇 마리를 넣어야 되고, 이제 뭐 스펠은 몇 개를 넣어야 되며, 이제 코스트 배분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에 그야말로 머리가 빠개지거든요, 그야말로. 근데 이 하스스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있잖아요. 덱 시뮬레이터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지? 그걸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그렇죠. 추천덱. 네, 추천덱이 있어가지고. 썩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썩 훌륭하진 않지만 제가 아무도 안 그거 쓰죠. 기본은 하더라고요. 정말 그게 대충 짜더라고요. 하드코어의 입장에서는 정말 대충이라서 이대로는 안 되겠지만 초보 유저 그쵸. 입장에서는 입문하기에는 딱 그렇죠. 적당한 맞아요. 너무 입문하기에는 고마운 거지. 맞아. 게임을 만드신 분들이 정말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카드 게임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다. 이제 기존 TCG 장르의 유저가 아닌 친구들에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한 그런 흔적들이 느껴집니다. 룰의 간소화라는 것이 가장 큰 이제 증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세계의 대결, 그 남자의 자존심 대결, 바로 온게임넷 G테스터의 최강자전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스터 레나고요. 오늘 도움 말씀에 이현수 해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을 드릴지 제가 도움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와서 앉아 있어요. 그 상대는 굴단. 자, 일단 선우공이 결정이 됐습니다. 현 기자님이 지금 성공이고요. 그리고 김성현 개발자님께서 후공으로 일단 진행을 하는데 보통 그 게임을 진행을 하다 보면 후공이 좀 더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유저분들이 계세요. 네, 그렇긴 하지만 처음에 승기를 잡아나가는 처음에 첫 패가 좋으면 승기를 잡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성공이라고 해서 그렇게 나쁘지도 않죠. 체감에게는 후공이 더 유리하다고도 체감하는데 실제로는 도적을 제외한 다른 클래스에서는 비슷하거나 성공이 앞서는 경우가 더 많죠. 선수가 해설과 중요해요. 다 알아보겠지. 아니 진짜 남의 밥그릇을 뺏는 거야. 과연 인프가 나왔지. 게다가 황금 카드지. 황금 카드지. 야, 이건 또 카드가 또 맞춤형으로 나오네. 바로 정리를 했습니다. 필드를 바로 정리를 해주시는. 경보기에서 어떤 카드가 나올까? 어떤 카드가 나올까? 나에겐 전설 카드가 있지. 둥둥둥둥둥둥. 아, 좀 조용히 하세요. 저 따로 전략이에요. 그냥 놔둬야 됩니다. 아, 귀 테러를 하는, 정신 테러를 하는. 이건 좀 살려줘요. 이건 좀 살려줘요. 자, 뭐가 일단 나올지 봅시다. 토템. 어쨌든. 자, 되게 좋은 토템이 나왔어. 도발을 할 수 있는. 좋습니다. 과연 어떤 카드 보여줄 것이냐? 이게 뭐야? 굉장히 나왔어요. 야, 굉장하네요. 돌격이 있어요. 얼룩이 나왔어요. 돌진. 아하, 일단 이걸 정리를 해주네요. 자, 두 선수. 자, 일단 정령 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자, 현 기자 거기다가 내재 충격까지. 자, 이제 이 정도면 뭐 저한테는 뭐 손해는 아니죠. 게임을 너무 대충 하시네. 대지 충격을 쓰다니. 가만히 있어보자. 또 노래 한번 부르나요? 잠깐만요. 아, 선물 주나요? 자, 과연? 선물 주네요. 무클라. 잠깐만, 어떤 카드가 버려질 것인가? 영혼의 불꽃. 암흑불꽃 좋아요. 이제 너무 만족할 만한? 자, 어쨌든 무클라를 역시. 꺼내들면서 바나나 2개를 지금 현 기자님께 먹였습니다. 좋아요. 고릴라가 먹는다. 고릴라가 먹는다. 자, 일단 하나 끊어줍니다. 대지 충격 한 번 더 사용을 하는데 다운은 안 됐어요. 무클라가. 잠깐만. 뭐야? 침묵이 잘못 눌렀어. 네. 경복이 지금 준비시켜야 했는데 잘못 눌렀어. 일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정 표현을 좀 참 좋죠. 고맙다. 자로 어쨌든 현 기자님 조금. 경복이! 네. 저희는 준비가 안 됐다. 1, 2단 엄청나게 나왔어요. 스톰 레이지. 진정을 좀 시키는 게 얼굴이 빨개졌어요, 지금.
누가 또 이 강날 맛을 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역전됐어. 23대 24 역전입니다. 역전. 너 너무 압도적이라서 미안하다. 자, 들어갑시다. 번쩍 공격 들어갑시다. 뻥이요. 아프네요. 구! 아, 이거 필드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야, 이거 뭐- 쉽지 않네요. 아, 미로이! 미로이! 아, 그러나 미치겠다. 쉽지 않네요. 개구리한테 써야 되지. 저 미칠 듯한 공격력. 이거 데미지가 18이 나오는데 원래대로 하면은 8이 나와도. 근데 개구리한테 써야 된다는. 자, 이번 문제. 자, 13대 9입니다만은. 자, 마무리가 될 듯한 느낌인데요. 아즈누스의 불꽃.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뭐야? 껐어? 나 알테 부분으로 껐어요.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정신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 기자님. 정신이 많이 불편하시군요. 지금 내 멘탈. 지금 근데도 패배 나왔어. 네, 가장 비참한 모습입니다. 남의 클라이언트를 끄고도 졌어요. 재밌다. 여러분, 이 맛에 하스스톤을 하는 겁니다. 기존 TCG 장르를 즐기지 않는 유저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하스스톤. 게임 방법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간편하게 즐기기 좋은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컨텐츠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하스스톤의 컨텐츠. 와우를 가지고 예를 들어 와우가 되었든 워크래프트가 되었든 이제 그런 와우 워크래프트 컨텐츠를 가지고 TCG를 만든다고 했을 때 TCG 특유의 전략성도 살리면서 와우의 좀 개성도 어떻게 살릴까라고 지켜봤거든요. 근데 정말 잘 살렸어. 전투의 특징 그대로 방어라든가 이런 거 갖다 되게 잘 구현해놨잖아요. 그리고 성기사 그 특유의 그 성바퀴라는 그 부르잖아요. 그 생존력. 생존력 죽지 않아서 바퀴벌레 같다고 해가지고 성바퀴라고 부르는데 천상의 보호막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온갖 생존기들이 성기사는 도배가 되어 있잖아요. 또 말 그대로 이제 법사는 이제 딜이라고 하죠. 다이렉트 데미지. 그런 유 이제 스펠을 갖다가 많이 배치를 함으로써 법사 특유의 이제 그 슈팅 그런 개성을 되게 잘 살렸고 이런 식으로 모든 각 클래스의 개성을 갖다가 와우의 매치가 다 잘 되게 그걸 구현을 잘 해놨어요. 진짜 내가 와우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심지어 주술산 토템 깔잖아. 맞아. 주술사 토템 갈고. 네. 사제는 힐하고. 사제는 힐하고 있고 근데 힐도 하면서도 겁내 세. 맞아. 네트페이글. 예를 들어서 와우에서 또 유명한 어떻게 보면 네임드 낚시왕이죠. 낚시왕의 NPC잖아요. 그걸 갖다가 카드로 그대로 구현을 해가지고 또 그 개성도 잘 살렸어. 그렇죠. 그걸 또 이제 드로우 카드를 낚아 올린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월척이다 하면서 이제 카드 하나를 뽑아내고. 신기한 거는 그러면서도 밸런스가 잘 맞아. 밸런스가 잘 맞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승리를 하고 그렇죠. 있을 때는 이건 너무 좋은 밸런스야. 그러니까 그 너무 잘 맞춰놨어. 사기캐로 꿀 빠는 거죠. 네, 그렇죠. 와우 때도 보면 와우 PVP만 봐도 한때 강한 클래스는 계속 강하잖아요. 그렇죠. 법사가 대표적이죠. 와우 때는 그게 용인이 됐던 이유가 같이 파티 플레이를 해서 어딘가 레이드를 간다거나 이 사람들이 같은 팀이 돼서 즐기는 콘텐츠가 절반씩은 있었잖아요. 그래서 같이 즐기러 가니까 쟤랑 나랑 1대1로 하면 내가 지지만 그래도 쟤 우리 편이니까 라는 느낌으로 좀 용인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하스스톤은 전면 PVP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밸런스 이슈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와우에서 유명한 말이 불자 사장 딸은 법사해. 이런 말이 항상 있단 말이죠. 왜냐면 전 시리즈를 통틀어서 법사가 PVP에서 약한 적은 없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심지어 그 가장 잘 나가던 시절에 흑마법사는 승률이 60%가 넘었고 그 시기에 가장 비참했던 게 양꾼인데 개풀이 죽고 나서 그때 양꾼은 승률이 37%였단 말이죠. 사실 1대1 대전 게임에서 승률이 60%가 넘고 40% 밑으로 내려간다는 건 심각한 벨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밸런스 조정을 할 때도 저 블리자드한테 옛날부터 아주 불만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가장 강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애들을 무지하게 깎아요. 너프. 비슷하게 깎는 것도 아니고 훅 깎아요. 그동안에 니들 본 꿀맛을 다 토해내라. 그렇지. 이런 형식이에요. 근데 이게 하스스톤에도 좀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개발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게 제일 쉬워요. 편하죠. 네, 제일 쉬워요. 편하죠. 그리고 그 부작용도 제일 적어요. 버프 유지에 밸런싱을 하면은 감당을 할 수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 근데 너프를 했을 때는 사실 그런 부작용이 버프 유지의 밸런싱보다는 훨씬 더 적습니다. 유저의 불만은 그만큼 많죠. 내가 애들이 꿀 빤다 그래서 나도 지금 같이 시작했는데 왜 내가 하려고 그러면 맨날 맞아. 너프해. 나 맞아. 이거 유로로 돈 주고 샀는데 왜 맨날 그러니까. 너프해.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밸런스도 밸런스지만은 카드 수가 너무 적어. 맞아, 그것도 맞아요. 있어요. 그게 제일 큰 한계야. 문제야. 그러니까는 이 하스스톤 같은 경우는 베타 이후로 카드 추가가 그야말로 가뭄에 콩나듯이 절대 수 자체는 많아요. 근데 클래스가 9개나 되다 보니까는 클래스별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의 수를 갖다 따져보면은 그 카드 수 자체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적은 카드 수로 인해서 지금 야기되고 있는 지금 획일화 문제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어떤 그 덱들의 경향을 설명하는 그런 용어들은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슈팅 덱이라든가 비트다운 덱 그리고 뭐 빅덱, 미니 덱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용어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하스스톤에서의 덱은 딱 두 가지로밖에 구분이 안 됩니다. 현재는. 빅덱 아니면 위니덱이에요. 빅덱은 이제 고코스트의 이제 무거운 카드들로 이제 구성한 후반 지향형의 덱 구성이고 위니덱은 이제 반대로 위니가 이제 그 저코스트의 하수인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런 이제 초반 지향의 이제 위니덱이 사실 그 두 개로밖에 구분이 안 되거든요. 뭐 기껏해야 그 사이에 있는 미드레인지 덱 뭐 보통 이 정도로 표현하는데 그렇게 덱 구성이 이거 아니면 저거로 이제 획일화되고 있는 그 이유가 현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카드의 숫자 자체가 적으니까 나올 수 있는 조합의 가지수 자체가 되게 적은 거예요. 이제 아무도 안 쓰는 카드를 가지고 이제 기발한 덱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 이제 여러 가지 재밌는 패턴들이 나오는데 그게 없으니까 지금 점점 획일화되어 있고 그것에 있어서 지금 실증을 느끼고 있는 이제 골수 유저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건 분명히 문제입니다. 카드 추가가 빨리 돼야 돼요. 맞아요, 진짜로. 카드 추가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유저들의 획일화를 막는 유일한 수단은 과금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기존 TCG 게임들 중에서 과금하지 않는 비과금 유저가 과금 유저들하고 이제 이만큼 비등하게 싸울 수 있었던 TCG가 사실 흔하지는 않았죠. 아니, 맞아. 아니, 세상에 솔직히 전설 카드가 지금 꽤 있잖아요. 지금 전설 등급의 카드 근데 보면은 진짜 일부를 제외하고는 뭔가 하나가 나사가 빠져 있어. 실제 전투에서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게 대다수고요. 좀 저코스트의 좀 일반 카드들 중에서도 오히려 잘 쓰면은 굉장히 훌륭한 카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좀 이 전설이라든가 높은 등급 카드에 대한 비중이 물론 일반보다 높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심각하게 벌어지는 그런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되게 좀 좋다라는 느낌? 근데 그 얘기는 또 안 하시나요? 지금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PVP하고 투기장 그리고 콘텐츠라고 할 만한 게 딱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양이 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좀 약간 장기간 즐기기에는 조금 좀 힘들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안 드시나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PVP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의 완성도가 높을 경우에는 컨텐츠 추가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4년 동안 하고 있는 그 LOL이죠. 그러니까 진짜 LOL을 한 얼마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4년이 넘었어, 진짜. 사실 LOL도 이제 같은 전장과 같은 게임으로서 이제 약간의 이제 밸런스 패치만 하면서 지금 오랜 기간을 3개를 재패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추가되고 있는 것들은 사실 챔피언들이죠. 챔피언 숫자만 좀 늘어나고 있고 지금 그것을 이제 하스스톤에 대입해 보면 이제 카드 숫자가 될 겁니다. 카드 숫자를 늘리고 게임 모드 자체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아도 이것만으로도 생명력을 충분히 장기적으로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뭐 모드 자체는 꼭 느리자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뭔가 더 추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려면 와우라는 세계관이 꼭 득이 되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세계관을 확장시킬 수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한이 되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밸런싱이 안 맞는다. 카드 수가 부족하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 이게 재밌기만 한데 뭐가 대체 그렇게 부족하다는 건지. 그렇다면 우리 평가단이 내세우는 해결책은 무엇일지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와우 하면 일단 뭐 레이드도 떠올릴 수 있고 전장도 떠올릴 수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 떠올리는데 저는 대표적으로 업적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거든요. 사실 우리가 하스스톤에서 나 조금 굉장히 괜찮은 유저야. 나 굉장히 오래 했어. 나의 그 과실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사실 카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카드의 뒷면을 바꿔주는 뭐 그런 아이템을 준다거나 아니면 업적을 통해서 내가 뭐 몰록덱으로 승리를 뭐 100번을 했어. 그럼 나는 몰록왕이 돼가지고 룰렛 돌아가잖아요. 거기에 적절한 상대라고 뜨는 게 아니라 몰록왕 뭐 이런 식으로 뜨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업적을 통한
오랫동안 플레이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와우의 업적도 좀 한몫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거든요. 아, 저도 확실히 그건 동의하는 게 매번 룰렛 돌아갈 때마다 뭔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결국은 언제나 적절한 상대잖아. 그래, 그러니까 언제나 적절한 상대. 아니 근데 진짜로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뭐 블리자드 사장딸 이런 게 걸리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는 재밌잖아. 그러니까 그 업적으로 해가지고 하라는 거죠. 업적으로. 그래. 근데 업적도 분명히 좋지만 업적뿐만 아니라 전적 쪽에서도 생각할 부분이 많다고 보는데 무언가 내가 그 성장시킨다는 개념을 넣기는 힘들겠지만 내가 무엇을 쌓아간다는 누적시킨다는 개념 정도는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누적되고 있는 데이터들은 자기 총 승수밖에는 없어요. 실제로는 승률 같은 것도 표시 안 되고 내가 주로 냈었던 카드의 그 평균 코스트라든지 각 코스트별 어떤 카드 종류라든지 정보 같은 것들. 예, 그런 건 그렇죠. 그리고 내가 실제로 그것을 내 플레이 패턴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데이터들을 누적시켜 준다면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실제로 상대한테 그렇죠.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확인할 수 있게. 그렇죠. 내 전적 그리고 더불어서 상대방의 그 타인의 전적도 확인할 수 있다면은 어떤 최근의 트렌드라든가 그런 것들을 또 확인할 수 있어서 또 분명히 재미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거고. 뭐 게임 안에 안 되면 전투정보실 옛날에. 그렇죠. 전정실. 그렇지. 평가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김성애 개발자가 하스스톤 유저들을 위해 꿀 같은 팁을 공개해준다고 한다. 그 전에 개발자의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 먼저 인증부터 해보시지. 제가 실제로 흑마법사의 위니 덱을 이용해서 전 시즌에 한국 대만서 42위 전설 등급의 랭크되었던 그 인증샷을 제가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게 가치 있는 정보입니다. 그러면 대단히 가치 있는 정보죠. 우리 같이 즐길 수 있는 가치 있는 정보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한국 대만 서버에서 실제로 저보다 하스스톤을 잘하는 유저가 고작 41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41명? 그래서 자 그러면 진짜 승률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팁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뭔가요? 예, 이거 전설 유저가 말해드리는 거니까 잘 새겨 들으십시오. 전설의 회계발자님. 일단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세가 뭔지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지 저물고 있는 것인 것을 그거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것이 저물고 있다고 판단됐을 때는 이것의 카운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를 먼저 고민을 하면 됩니다. 이제 유행하고 있는 것이 개풀덱이다라고 하면은 개풀을 카운터 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드루이드의 빅덱이구나. 내가 개풀이 발동될 만한 6턴이나 7턴쯤에 고코스트에 도발 하수인을 2장 정도 내면은 개풀을 한순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건 단순한 사례를 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대세가 되고 있는 덱들의 카운터 덱을 연구하면은 그 카운터 덱이 또 이제 그 다음 대세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세에 초반부에 자기가 그 대세에 올라탈 수 있다면 쉽게 승률을 단기간에 확 올릴 수가 있어요. 현재 대세 덱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의 카운터 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대세가 바뀌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승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거. 한국 대만 서버 33위의 전설 등급 유저가 말씀드리는 아주 중요한 팁입니다. 지금까지 하스스톤을 낱낱이 파헤쳐봤는데 이제 그 최종 평가만이 남아있는 상황. 과연 4인방의 점수는? 하스스톤은 워크래프트 팬들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다. 이 하스스톤 같은 경우에는 그 워크래프트 팬들을 위한 여러 가지 좀 팬 서비스 차원의 요소들 그런 것들이 한가득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워크래프트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는 유저분들이라면은 한 번쯤 즐겨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순수하게 카드 게임 관점에서 봐도 굉장히 완성도 높은 그런 카드 게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G포인트는요. 비주얼 4점, 접근성 4점, 그리고 콘텐츠 4점 드리겠습니다. 하스스톤은 블리자드의 파워다. 기존 게임의 특장점들을 집대성하여 장르의 대중화를 이끌어내는 블리자드의 파워가 하스스톤에도 여실히 녹아 있습니다. MMORPG 장르가 와우를 통해서 중흥기를 맞았듯이 TCG 장르 역시 하스스톤을 통해서 대중화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 G포인트는 비주얼 4.5점, 접근성 5점, 그리고 컨텐츠 4점입니다. 하스스톤은 응답하라 1994다. 실제로 1994년을 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저게 뭐지? 라는 약간 좀 공허함을 주는 그런 드라마였음이 사실입니다. 워크래프트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게임이 무척 재미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전달을 다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많은 유저들이 공감을 하지 못한다면 그 재미를 오롯이 즐길 수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타이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스스톤 제 G포인트는요. 비주얼 3점, 접근성 2점, 컨텐츠 4점 드리겠습니다. 하스스톤은 귀한석이다.
하스스톤은 와우의 영웅들의 긴 휴식을 깨고 나올 수 있는 귀한석 같은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재미있게 그리고 오래 즐길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카드의 수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더불어 하스스톤에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의 볼륨이 좀 더 많아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G포인트는요. 비주얼 4.5점, 접근성 4점, 콘텐츠 4점 드릴게요. 와우를 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워크래프트를 즐기셨던 유저분들도 모두 다 한 곳으로 모이게 만든 하스스톤의 매력은 진짜 굉장히 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의 행보도 계속해서 저희가 주시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멋진 평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게임 플러스 함께 하셨는데요. 어떠셨어요? 하스스톤도 저를 보면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저도 뭐 즐기는 유저니까. 아무래도 블리자드의 주요 IP죠. 이 IP가 녹아있는 카드 게임이 나왔다는 면에서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 그 대중성에 대해서 카드 게임 아무래도 좀 하부 컨텐츠, 그러니까 뭐 메인 게임 스트림은 아니었어요. 그 장르는 아니었고. 근데 이 블리자드가 들어와서 그 콘텐츠 파워를 가지고 또 우리가 잘 만든 웰메이드 카드 게임을 가지고 아마 이 카드 게임이 또 한때 하나의 주요 스트림으로 만들기에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번 주는 사실 LOL 쪽, 롤 쪽의 소식이 또 풍부했잖아요. 사실 처음 시작부터 업데이트부터 시작을 해갖고 뭐 레이디스 리그, 그다음에 마스터스 리그, 그다음에 롤챔스 이제 스프링 들어가면서 이제 오프라인 예선까지 사실은 되게 풍성한 얘기. 심지어는 e스포츠 대상의 이제 롤 선수들 얘기까지 정말 많았었는데 하스톤도 정말 이제 롤 같이 빨리 e스포츠화 돼갖고 아주 인기 있는 장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주간에 걸친 하스스톤 최종 평가와 함께 오늘 준비한 게임 플러스 소식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신선한 정보들로 여러분들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